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벡터 공간 중에서 finite basis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즉, finite generating set이 있으면 그 finite generating set의 부분 집합 중에서 그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그러한 베이시스가 있는 경우에, 즉 finite basis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베이시스의 특성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한 특성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떤 벡터 공간이 finite basis를 가지면 그런 finite basis가 그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그러한 finite basis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finite basis를 가지는 벡터 공간에 대해서 generating set의 원소의 개수는 그러한 finite basis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같거나 크고, linearly independent한 집합은 그러한 finite basis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같거나 작다 라는 즉 베이시스, finite basis 원소의 개수, 그리고 generating set과 linearly independent set의 원소의 개수 등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한 개수와 관련된 그러한 성질들에 관해서 우리가 다음에 할 그 theorem 1.10 replacement theorem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프로퍼티들을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theorem이 될 텐데요. 이 theorem, replacement theorem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용을 먼저 보면 벡터 공간이 하나 있다라고 하고요. 자, 이 벡터 공간은 이제 다음과 같이 finite generating set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G는 generating set이고요. 자, 이 generating set은 이제 유한 집합인데 원소의 개수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V에 linearly independent set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linearly independent한 셋도 유한 집합으로서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m이라고 두겠습니다. 즉, finite generating set이 있고, 그 다음에 finite linearly independent한 set이 있으면 그 G와 L은 원소의 개수가 다음의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generating set의 원소의 개수 n이 linearly independent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n보다는 같거나 커야 된다 라는 이 조건이 항상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replacement라는 이름이 이제 다음 내용과 연관지어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자, 지금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이 있으면 G가 그 generating을 하고 있고요. L이 linearly independent 한 집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U1, U2 해서 UM까지 UN이라고 했네요. 네. UN까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V1부터 VM까지 있습니다. 자, replace라는 의미는 뭐냐면 G에 있는 벡터들 중에서 여기서 m개를 택합니다. 여기서 m개,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m개를 택해서 이 m개를 L에 있는 벡터로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L과 H는 그 G에서 그 V1부터 VM
으로 이제 교체를 할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m개를 제외를 하겠습니다. m개를 제외하고 남는 그러한 벡터를 우리가 그냥 쓰기 편하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G에 있는 벡터들 중에서 m개를 제외시킨 나머지 그러한 벡터들의 모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L하고 H 합집합이 같은 V를 생성하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H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G의 부분집합으로서. 즉 G에 있는 벡터 m개를 L에 있는 벡터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꿔서 여전히 V를 생성을 할 수 있도록 바꿀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리플레이스먼트 시어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자, G에 서브셋 H가 있는데요. 자, H 안에는 n-m개의 벡터가 있는데, 즉 전체 G에서 m개를 제외한 나머지 벡터들로 구성된 집합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G에서 제외시킨 m개를 제외시킬 텐데, 그 제외시키고 남은 이 벡터들과 L에 있는 벡터들의 합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 합집합이 V를 생성을 하도록 하는 그런 H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그런 H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 리플레이스먼트 세어렘이 되겠습니다. 자, 리플레이스먼트 세어렘을 이제 증명을 생각을 해보면 수학적 균합법을 쓸 텐데요. 자, 지금 L이라고 하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m이라고 두었는데, 이 m이 0일 때, m이 1일 때, m이 2일 때, 즉 모든 0 이상의 정수에 대해서 이 사실이 성립함을 증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m에 대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은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1부터 출발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0부터 출발을 이제 하겠습니다. 0부터 출발을 하지만 그 수학적 귀납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즉 m이 0일 때 주어진 명제가 1번, m이 0일 때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확인하고, 두 번째, m일 때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후에 이 사실로부터 m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확인을 하는 두 단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단계와 2번 단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면 0보다 같거나 큰 모든 정수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 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m이 0일 때부터 한번 보죠. 자, m이 0일 때는 지금 L이 공집합인 경우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0이니까. 자, 그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실이 성립하겠죠? G는 그 집합인 거니까 집합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n이라고 두었는데요.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 표기하는 기호로 절대값 기호를 쓰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n은 당연히 0보다 같거나 큰 것이니까 이 사실을 만족합니다. 자, 그리고 G의 부분 집합으로 H를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자, H를 G 전체로 택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L에 있는 벡터는 없으므로 G에 있는 벡터를 하나도 우리가 교체를 하지 않을 거니까 H를 전체라고 두게 되면은 L 합집합 H가 L은 공집합이고 H가
전체니까 G가 되면서 H의 원소의 개수는 n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n은 뭐 n-m이기도 합니다. 지금 m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h를 g 전체라고 두면 n-m개의 벡터가 h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l하고 h 합집합이 g가 되므로 g가 v를 생성한다는 것도 당연히 만족을 합니다. 자, 공집합인 경우에는 h를 g라고 두게 되면 주어진 명제가 성립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서 0보다 같거나 큰 m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가정하에서 m 플러스 1일 때 또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 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l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m 플러스 1인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l의 원소의 개수가 m 플러스 1인 경우. 자, 그래서 l을 다음과 같이 v1부터 vm 플러스 1이라는 벡터로 구성된 집합이고, 이것을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고, 그리고 이 벡터들이 다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겹치는 것이 없이 원소의 개수가 m 플러스 1이라고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확인할 것은 그러면 m 플러스 1도 여전히 m보다는 같거나 작은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G의 부분 집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H를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야 될 텐데요. 일단 L에 있는 벡터들 중에서 v1부터 vm까지만 생각을 해보죠. 물론 이제 얘를 제외한 나머지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리니얼리 조건이 가정이 L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 녀석의 부분 집합인 v1부터 vm으로 구성된 집합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m개가 됩니다. 여기는 m개죠. 자, 그런데 수학적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m일 때는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지금 요 집합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를 만족하는 그러한 집합이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집합 H에 해당하는 집합을 U1부터 UN-M이라고 두겠습니다. G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지금 n이라고 하고, 지금 생각하는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의 개수가 m개니까 지금 n-m개로 구성된 G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exist u1 un-m 이라는 것인데, 이 녀석은 G의 부분 집합으로서 어떤 것이냐면 v1부터 vm 이라는 집합에다가 u1부터 un-m 이라는 이 벡터로 구성된 집합을 합집합을 했을 때 이 녀석이 전체 벡터 공간을 생성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G의 부분 집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는 m-m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서로 다른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 v1부터 vn까지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므로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m일 때는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요 m이 n보다는 같거나 작다라는 것은 이제 m일 때 적용을 해서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G의 부분 집합으로서 다음 이 집합이 전체가 V를 생성하는 그러한 부분 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지금 여기에 없는 벡터 중에서 L에 있는 벡터가 이 벡터가 있는데요. 자, 이 벡터도 어차피 V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V는 이 벡터들에 의해 생성이 되는 거니까 Vn 플러스 1은 이 밑줄 친 집합에 있는 벡터들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n 플러스 1은 V1부터 Vm과 U1부터 UN-M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스칼라, 지금 A1부터 AM, A1부터 AM은 이쪽 V1, V2, Vm에 있는 개수를 우리가 A1부터 AM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U1부터 UN-M에 있는 개수들은 이제 B1부터 Bn-M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Vn 플러스 1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1차 결합을 쓸 수 있는 이러한 스칼라가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조금 길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슬라이드에서 생략을 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먼저 다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얻어냈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n 플러스 1이 n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n 플러스 1이 n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이 얘기까지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얻었으니까 만일에 자, 이러한 경우이면서 이러한 경우가 안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즉 m하고 n이랑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이게 가능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m과 n이 동일하다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집합이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냐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녀석은 공집합이 되는 것이고, 즉 V1부터 Vm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잡으면 Vm 플러스 1은 이 녀석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했으므로 지금 방금 쓴 것처럼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Vm 플러스 1이 V1부터 Vm에 의해서 생성되는 스패닝 셋에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CRM 1.7을 또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집합은 1차 독립이면서 Vm 플러스 1은 이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집합인데, 이것이 스패닝 셋에 포함이 되므로 V1부터 Vm에다가 Vm 플러스 1까지 더 더하게 되면 이 집합이 1차 종속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CRM 1.7에 의해서 이 녀석이 이 집합의 스패닝 셋에 포함이 되므로 이 전체 합집합이 linearly dependent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결론은 처음의 가정인 L이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가정의 모순이 되죠. 모순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모순은 어떻게 얻어졌냐면 m과 n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얻어진 이런 모순이 얻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m하고 n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m보다는 n이 같거나 큰데 m과 n이
같지는 않으므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m이 n보다는 훨씬 더 커야 됩니다. 같지는 않으면서. 자, 근데 m과 n은 정수이므로 m보다 n이 크다는 얘기는 n 플러스 1보다는 n이 같거나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얻고 싶은 이 사실을 일단 얻었고요. 자, 그래서 n 플러스 1, 즉 L의 원소의 개수가 n의 원소의 개수, 그 G의 원소의 개수인 n보다는 같거나 작다라는 것을 얻었고, 또 한 가지는, 자, 지금 V1부터 Vm이 뿐만 아니라 Vm 플러스 1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전체가 linearly independent 합니다. 자, 따라서 B1부터 Bn-m 중에서 0이 아닌 스칼라가 최소한 하나는 존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것이 모두 0이라면 어떨까요? 여기 있는 것이 다 모두 0이라면 여기 있는 벡터의 1차 결합이 0벡터가 되는 것이고, 결국 V1부터 Vm의 1차 결합이 equal Vm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이게 모두 0이라면. 근데 그것은 조금 전에 한 것과 비슷하게 이거 전체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사실의 모순이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B1부터 Bn-m 중에서는 0이 아닌 것이 존재합니다. 즉 Bi가 0이 아닌 그런 i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조금 for some i. 네, 여기는 이제 Vm 플러스 1을 쓴 겁니다. 여기는 V1부터 Vm, 그 다음에 Vm 플러스 1까지 생각하면은 linearly independent 하다고 가정을 했는데, Bi가 모두 0이 되면은 그런 가정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적당한 i에 대해서는 Bi가 0이 안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0이 아닌 원소가 최소한 하나는 있을 텐데, 그 0이 아닌 원소를 그냥 편의상 B1이라고 두겠습니다. 어차피 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니까 0이 아닌 그 스칼라를 그냥 맨 앞으로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벡터를 맨 앞으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니까 B1이 0이 아니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B1이 이제 0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둘다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써보면 A1 V1부터 M이었죠? VM, 그 다음에 B1 U1부터 Bn-m Un-m이 Vm 플러스 1이었는데, 자, 얘만 놔두고 나머지 다 이항을 한 다음에 B1이 0이 아니므로 양쪽에 이제 B1의 역수를 이제 곱셈을 해보면 U1을 우리가 다음과 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B1의 인버스에 A1 V1부터 AM VM 그 다음에 더하기 B1 인버스에 VM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B1 인버스에 B2 U2부터 Bn-m Un-m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것의 의미를 보면 V1부터 Vm이 등장하고 Vm 플러스 1도 등장하고 U1은 없고 U2부터 Un-m까지 등장을 합니다. 즉 이거 전체는 자, L에 있는 집합은 V1부터 Vm, Vm 플러스 1까지입니다. L에 있는 벡터들이. 그리고 뒤에 U2부터 Un,
m까지 등장했으므로 이 전체 집합을 합집합을 하고 그것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되므로 u1은 이 집합의 스패닝 셋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그 u1이 지금 포함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쓰죠. 나머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원래 처음에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출발했었죠. v1부터 vm 합집합 u1 un-m 이 스패닝 셋이 이제 전체가 되도록 우리가 귀납 가정에 의해서 잡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u1을 생각을 해보면 요 밑줄 친 집합에 의해 생성된 스패닝 셋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들은 어떤가요? 여기 있는 것들은 자, v1부터 vm은 전부 다 L에 포함됩니다. L은 이제 다시 써보면 L은 v1부터 vm 플러스 1을 가진 집합을 L이라고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L1은 지금 방금 한 거에 의해서 이 안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U2부터 여기 있는 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따라서 여기 포함이 되므로 따라서 V1부터 VM 합집합 U1부터 UN-M은 L 합집합 U2 UN-M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스패닝 셋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른쪽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은 스패닝 셋이니까 하나의 서브 스페이스가 됩니다. 자, 이 집합을 포함하는 서브 스페이스인데 지금 이 집합에 의해 생성되는 스패닝 셋은 이 집합을 포함하는 최소의 서브 스페이스가 되므로 즉 V 자체가 오른쪽보다는 더 각권을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H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V가 L하고 H 합집합에 생성된 스패닝 셋에 포함이 되고 L하고 H는 당연히 V에 포함이 되므로 L하고 H 합집합에 의해 생성된 스패닝 셋은 V에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집합과 이 집합이 다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H를 이제 구성하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보니까 H는 U1부터 UN-M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U1을 제외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H는 처음에 n-m개의 그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에서 U1을 제거했으니까 하나를 이제 그 벡터를 제거했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다음 것 같죠? 즉 이렇게 됩니다. 즉 n 플러스 1이 H의 그러니까 L의 원소의 개수였는데요. 즉 H 원소의 개수는 N에서 L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랑 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H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 명제에서 이 뒷부분이 n 플러스 1일 때도 즉 L의 원소의 개수가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던 두 가지 단계에 의해서 즉 m이 0일 때 확인한 것과 그 다음에 m이 때 성립한다라는 가정하에서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1번, 2번에 의해서 스텝에 의해서 주어진 명제는 이것인 모든 정수에 대해 정수 m에 대해 성립한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eplacement theorem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replacement theorem의 의미들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컬러러리로 앞에서 얘기했던 finite basis를 가지는 벡터 공간은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가 다 동일합니다. 자, 벡터 공간 V를 하나 생각을 하는데 finite basis를 최소한 하나는 가지는 그런 벡터 공간을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요 베이시스 말고 또 다른 베이시스 어떤 것을 생각을 하더라도 V의 베이시스는 항상 유한한 그런 벡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베이시스든지 원소의 개수는 항상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V가 finite basis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했으므로 그 finite basis를 이제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V의 어떤 베이시스든지 원소의 개수가 다 같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베타 말고 또 다른 베이시스를 하나 선택을 해보죠.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마라고 하는 것은 아직 베이시스라는 것만 아는 것이지 무한집합일지 유한집합일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파이나이트 하다라고는 안 하고 그냥 베이시스다라고만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이시스에 대해서 만일에 감마를 구성하는 벡터들이 지금 베타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n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만일에 여기 n 베타에 있는 벡터들의 원소의 개수보다 감마에 있는 벡터의 원소의 개수가 더 큰 경우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감마의 부분집합을 생각을 하는데요. 감마의 부분집합이면서 원소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가 되는 부분집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원소의 개수가 n보다 크면 최소한 n 플러스 1개보다는 많을 테니까 유한집합이든 무한집합이든 부분집합으로서 n 플러스 1개의 원소를 갖는 그런 부분집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감마가 베이시스가 되므로 이 녀석이 linearly independent입니다. 근데 그 녀석의 부분집합을 우리가 L이라고 했으니까 L도 linearly independent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theorem 1.10 혹은 replacement theorem에 의하면 V에 대해서 베타라고 하는 베이시스가 있는데 베이시스는 하나의 generating set입니다. 자, generating set의 원소의 개수는 뭐보다는 같거나 크죠? linearly dependent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크는데 L의 지금 원소의 개수보다는 그러면 크겠습니다. 근데 L은 원소의 개수가 n 플러스 1이 되도록 잡았습니다. 자, 이유는 베타가 베이시스니까 generating 셋이 되는 것이고 L은 지금 방금 잡은 것처럼 linearly independent한 집합이기 때문에 theorem 1.10을 적용하면 이 사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은 모순인 것이죠. 자, 이 모순이 얻어지게 된 이유는
이러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감마의 원소의 개수는 n보다는 같거나 작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V의 베이시스를 잡았는데 그 V의 베이시스 감마는 일단은 파이나이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베타보다는 같거나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제 베타하고 감마를 이제 바꿔서 조금 전 했던 일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감마가 finite basis라는 사실을 얻었으므로 지금 했던 이 논의를 베타와 감마를 바꿔서 하게 된다면, 즉 감마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linearly independent한 아니면 베이시스의 원소인 베타를 그냥 베이시스로 생각한다면, 감마하고 베타를 이제 바꿔 생각한다면 베타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같거나 작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실과 이 사실을 동시에 이제 성립한다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마의 원소의 개수나 베타의 원소의 개수나 다 동일하다. 자, 그래서 finite basis를 하나만이라도 갖게 되면 V의 모든 베이시스는 전부 다 유한할 뿐만 아니라 그런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벡터들의 원소의 개수는 다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제 용어를 우리가 한번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처럼 유한한 베이시스를 가지면 이러한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벡터들의 원소의 개수가 다 동일하니까 유한한 베이시스를 가지는 그러한 벡터 공간을 finite dimensional 벡터 공간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유한계의 finite number of vector, 유한계의 벡터로 구성된 베이시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finite basis를 가지는 그러한 벡터 공간을 우리가 finite dimensional이라고 부를 텐데, 콜로럴 1에 의해서 finite dimensional이면 그 벡터 공간의 모든 베이시스는 다 동일한 원소의 개수를, 베이시스는 동일한 원소의 개수를 가질 테니까 그 동일한 일정한 그 벡터의 개수,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벡터의 개수는 이 벡터 공간의 어떤 특성을 이제 나타내고 있을 텐데요. 그 유일한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차원, 디멘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디멘전을 표시하는 기호로 dim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ite dimensional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infinite dimensional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finite dimensional은 finite basis를 가지는 경우고요. finite basis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infinite dimensional인데요. 자, 지금 이 정의만을 생각을 해보면 infinite dimensional인 경우에는 크게 베이시스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베이시스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베이시스가 있는 경우라면 finite dimensional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infinite basis만 갖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infinite dimensional 벡터 공간이 있다라고 할 때 베이시스가 전혀 없는 그런 벡터 공간도 infinite dimensional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자세히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일어나진 않습니다. 즉 모든 벡터 공간은 그 베이시스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데피니션, 이 용어의 그 데피니션만 보면 infinite dimensional이라고 해서 반드시 베이시스를 갖는다 라고 보장은 못 하는데요. 이 사실은 나중에 그 1장 7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장 7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사실은 생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긴 하겠지만 모든 벡터 공간은 베이시스를 갖는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하지만 infinite dimensional이다 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에는 그 벡터 공간이 베이시스를 반드시 갖는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콜로러리 1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콜로러리 1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그런 방식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다음 사실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V가 finite dimensional 벡터 공간, 우리말로 유한 차원 벡터 공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유한차원 벡터 공간, 즉 finite basis를 갖는 경우죠. 그러한 경우에는 임의의 linearly independent한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 L은 유한 집합이 되고 이 L의 원소의 개수는 V의 차원보다는 같거나 작습니다. 자, 증명은 우리가 앞에서 콜로러리 1을 확인을 할 때 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즉, 만일에 L의 원소의 개수가 디멘전 V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L의 부분집합 S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S의 원소의 개수가 V의 디멘전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집합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 리플레이스먼트 시어렘에 의해서 지금 S는 L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므로 S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죠. 부분집합이니까. 따라서 S의 원소의 개수가 그 V의 그 제너레이팅 셋 중에 하나인 베이시스를 생각을 하죠. 베타를 베이시스를 하나 잡게 되면 지금 V는 finite dimensional 벡터 공간이라고 가정했으므로 finite basis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generating set이 되는 것이죠. basis니까. 그러면 이 generating set과 이 linearly independent한 집합을 비교를 해보면 theorem 1.10 10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finite dimensional인 경우에는 베이시스의 원소 개수가 다 동일하고 그 값이 디멘전으로 이 사실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이 안 되는 모순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잘못됐다. 즉 L은 유한집합이고 디멘전 V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같거나 작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콜로러리 1을 증명한 방식으로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서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셋의 원소의 개수는 디멘전보다 같거나 작다. 자, 앞으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성질이니까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P of F, 즉 다항식 전체의 벡터 공간에 대해서 이 벡터 공간이 finite dimensional이 아니라 infinite dimensional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1xx제곱으로 구성된 이러한 무한집합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이 집합은 linearly independent 합니다. 그리고 무한집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유 때문에 P of F가 finite dimensional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P of F가 infinite dimensional이 아니다. 즉 finite dimensional이다. 이면 지금 1번에 의해서 여기 있는 집합을 L이라고 한다면 L은 linearly independent 하므로 L의 원소의 개수가 그 디멘전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한한 값이 있겠죠.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값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 L은 무한집합이므로
이것은 모순이 됩니다. 자, 이 모순은 P of F가 유한 차원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얻은 모순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P of F는 유한 차원이 안 된다. 즉, 인피니트 디멘셔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인피니트 디멘셔널이라는 뜻은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유한 차원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지, 인피니트 디멘셔널이라고 반드시 베이시스를 갖는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 녀석이 이 집합이 실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뿐만 아니라 전체 다항식들을 다 생성을 함으로 베이시스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공간이 베이시스를 갖는다는 것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피니트 디멘셔널이라는 이 말 자체가 베이시스를 갖는다라는 것을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1장 7절에서 사실은 모든 벡터 공간은 베이시스를 갖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을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공간도 베이시스를 갖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정의 자체에는 그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보장하려면 1장 7절의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차원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제로 벡터 공간의 차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앞에서 제로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 뭘 잡았죠? 공집합을 잡았습니다. 자, 공집합이 하나의 베이시스가 되는데, 자,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한 집합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베이시스든지 원소의 개수가 다 동일할 거고, 그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디멘전이라고 약속을 한 거니까 이 제로 벡터 공간의 디멘전은 0이 되겠습니다. 자, Fn이라고 하는 벡터 공간의 디멘전은 그럼 얼마가 될까요? 앞에서 생각한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생각을 해보면 파이나이트 베이시스를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Fn은 유한 차원 벡터 공간입니다. 따라서 어떤 베이시스나 그 원소의 개수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가 결국은 디멘전과 같습니다. 따라서 n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m 곱하기 n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잡은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1, x제곱부터 x의 n제곱까지 였으므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 플러스 1이니까 디멘전이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벡터 공간 컴플렉스 넘버를 이제 벡터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제 F1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F가 특별히 그 C일 때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2번에서 본 것처럼 디멘전이 1입니다. 하지만 필드를 실수로 생각하고요. 벡터 공간 전체는 복소수 전체의 집합으로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럴 때는 디멘전이 1이 아니라 2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드가 지금 실수 전체의 집합인 상황에서는 실수 1과 복소수 i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너레이트 합니다. 그 이유는 자, 실수가 지금 스칼라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C1 곱하기 1 더하기 C2 곱하기 i가 0이 되게 하는 C1, C2 실수를 생각을 해보면 C1도 0, C2도 0이 돼야 되죠? 실수만 생각한다면. 따라서 요 두 원소로 구성된 집합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고요. 자, 임의의 복소수는 다음과 같이
a 곱하기 1 더하기 b 곱하기 i. 물론 이제 a, b는 실수죠. 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집합이 전체 복소수들을 다 스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디멘전이 2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 자체는 동일하지만 필드가 달라지면 디멘전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됐으니까요. 네, 콜로러리 1까지만 하고요. 또 중요한 내용이 되는 콜로러리 2는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